안녕하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의 기획 연출을 맡은 최근영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은 기후위기 재난이 된 산불을 현장의 시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봄철 산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이 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산불 양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올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홍성과 강릉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예방책과 진화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싶습니다. 올해 3단계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3,583헥타르, 축구장 5,0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집부터 검게 그을려 앙상해진 나무들까지 우리의 봄은 더 이상 푸르지 않습니다. 봄철 산불이 대형화 또 일상화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 재난입니다. 이례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의 규모와 그 속도를 키우고 있는데, 예방과 진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가장 큰 산불은 충남 홍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성 산불의 영향구역은 1,454헥타르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민가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이곳은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의 한 마을입니다. 산불로 주택 지붕이 무너졌고 집안 물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4월 2일 홍성에 이어 3일에는 충남 금산과 대전 서구, 전남 한평과 순천에서 3단계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산불이 5건 동시에 발생한 건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형 산불에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충청 내륙과 서해안에 산불이 집중됐다는 건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봄철 대형 산불은 동고서저 지형에 따른 양간지풍으로 강원 동해안에 집중됐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3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서쪽이 특히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인왕산에서도 불이 나면서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는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겨울철 극심한 건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이어진 건조들이 봄철의 건조까지 그리고 강풍까지 만나게 되면서 작은 불씨가 또 큰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4월 2일, 전국에서 3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발생한 산불 건수로는 2002년 4월 5일 63건, 2000년 4월 5일 50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의 동시다발적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상주 등에서, 2022년 3월엔
울진 삼척과 강릉 동해에서 초대형 산불들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일상화, 대형화된 산불의 중심에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가 심각한 충청남도의 경우 1월에서 3월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44%에 그쳤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 수치입니다. 평균 기온 역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올해 서울의 3월 평균 기온은 9.8도로 최근 30년 평균보다 3.7도나 높았는데 이는 1907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지표면과 수목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수증기량이 많아져 불이 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리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여전히 백두대간 전역에 극심한 건조 현상, 겨울철에 적설량이 굉장히 줄어든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건조가 이어지면 봄철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증발산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조한 현상이 더욱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봄철에 강풍까지 만나게 되면은 산불이 크게 발생했을 때 진화까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산불이 더욱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해안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월 11일 3단계 대형 산불이 발생한 후 강원도 강릉의 모습입니다. 강릉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는데 올해는 주민과 상인 모두 여름 휴가철을 즐겁게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릉 저동에는 바닷가 중심으로 펜션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 펜션들 역시 대부분 불에 타버렸습니다. 펜션 운영자와 주민들의 삶도 건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강릉도 홍성과 마찬가지로 민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타버린 주택과 그 잔해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마을별 진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소화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의 특징은 긴 호수로 강한 압력의 물을 뿌리는 것인데 산불 발생 초기 신속하게 주택과 건물에 물을 뿌려 산불로부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릉 산불에서 비상소화장치의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저동의 한 황토민박집 주인은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해 자신의 민박집을 지켜냈습니다. 주변 펜션 민박이 모두 불탔지만 황토민박만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 두 채 살린 거는 이 소화전에 더 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앞으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개몽을 해서 누구나 급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비상소화장치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2019년 속초 고성산불 이후였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 필요한 비상소화장치는 2,880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배정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산불이 전국화가 된 만큼 이제는 전국 비상소화장치 마련 의무화로 설치의 속도를 높이고 또 이를 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산림보호법으로 산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을별 비상소화장치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진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그 압을 충진해 주는 것만 더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집 전체를 보호하려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한 3개, 4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그를 거치해서 설치를 하면 충분하고, 또 하나는 방향성을 이렇게 회전용으로 바꾸면 우리 조그마한 이제 농경 재배 시설 보면 스프링클러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불에 이제 복사열이 중요한데, 내려오는 불에 산림 인접지 주변에 산림이 불타고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이 한 5m 이내만 있어도 불이 나거든요. 엄청난 열이 높으니까. 그럼 그쪽을 미리 적셔주면 여기는 타지 않으면 이 가옥은 이제 보통 히트 플럭스라고 하는데 연료 속으로도 보호가 되고, 또는 이제 물을 뿌려주니까 혹시 비아라도 떨어져도 불이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죠. 지난해 울진 산불에서 300가구가 넘는 산촌마을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민가 피해가 극심했던 원인 중 하나가 마을 차원의 소화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거 공간 및 시설에 걸맞는 맞춤형 소화시설, 그리고 소화장치의 보급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산불을 직접 진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헬기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고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불 진화의 1차적 수단이 바로 헬기를 통한 항공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산불의 헬기 진화 기여도는 무려 70%로 매우 큰 편이며, 험한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헬기 진화는 필수적입니다. 헬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주되게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송전선입니다. 산불 진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산림청 기장들은 송전선이 있으면 최소 2배 이상의 진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20-30m 수목고도 위에서 물을 뿌렸을 때 물이 투하되면서 밑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지만은 위에서 뿌리면은 물이 내려가는 양도 그렇고 질적인 요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프레이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역대 최장 시간, 최대 면적의 피해가 있었던 작년 3월 울진 산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송전선로 때문에 초동 단계 산불 진화가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진화 헬기가 불길 가까이까지 들어가 물을 뿌리지 못한 것이 바로 산불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선로의 77% 이상이 산지를 지나고 있고, 27%는 불에 취약한 소나무가 밀도 있게 분포되어 있는 강원 경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강릉 산불처럼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어 소나무 숲에 불이 번진다면 불길은 수백 미터를 훌쩍 날아 송전선로까지도 불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송전선이 불길에 노출되면 전력망 안전도 위협됩니다. 작년 울진 산불 당시 송전선로가 화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대정전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전국 30개 송전선로에서 59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500여 시간 동안 선로가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설리 일대를 찾아갔습니다. 5월에 사는 가을이 아님에도 여러 빛깔의 잎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뭇잎이라고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었는데 봄을 반기며 피어난 화렵수의 새 잎은 연두색 빛깔을, 그리고 소나무 같은 상록수의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설리 일대에 사는 짙은 녹색의 도화지와 같았는데 특히 많은 소나무들이 능선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1년 내내 잎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야 하는 상록 침엽수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능선부에 자리 잡아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소나무 분포도에도 나타나듯이 봉화군 일대는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엔 산업부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 신한울 신갑형 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송전선로 예정지인 봉화, 울진, 삼척의 경우 20m 이상의 소나무가 질비해 산불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송전선로를 불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송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전력 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 영향평가 등에서 소나무 숲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 영향평가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침에 따르면 산불은 현재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 오로지 자연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재해 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기에 사회재난인 산불에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불은 기후위기 재난입니다. 산림지역에 송전선로, 풍력발전시설 등 대규모 구조물 및 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 선정 시 산불 재난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시설을 조성할 땐 인근 지역의 산불 위험성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불 예방과 진화를 도모해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진화와 관련해 담수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헬기 진화를 위해 헬기 대수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며 헬기가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자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산불 진화 전문가들은 20대의 헬기가 10km 거리에서 물을 담수하여 진화하는 것보다 10대의 헬기가 2에서 3km 거리에 있는 물을 떠와 뿌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대형 산불이 빈번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담수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물을 공급할 담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담수지의 경우 전국 3,600여 곳 중 249곳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 산간 지역에서의 담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자연 담수지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고 산지의 경우에도 대형 헬기가 들어와 물을 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인공 담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해 울진 산불 당시 산림청은 덕구 온천주차장을 헬기 담수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진화의 속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류하려고 하면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넓은 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임시 산불 났을 때를 가정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거를 산불 위험한 철에는 거기에다가 항상 이렇게 설치해 놓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올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 인왕산 산불. 사실상 서울 산불 진화용 취수원은 한강뿐입니다. 인왕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20대가량 투입된 헬기가 모두 6.5km 이상 떨어진 한강에서 담수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산불 현장 1.8km 거리에 위치한 청와대 대형 헬기 계류장 또는 인근 공터에 인공 담수지를 설치했다면 더 빠른 진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을 풀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얕고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담수를 못하고 또 물을 풀 수 있는 여건을 좋은 장소를 또 찾다 보면은 또 먼 거리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산림청은 작년부터 강원도에 최대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동식 저수조를 13곳 설치했으며 강원 삼척시의 경우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지자체가 나서서 도계 공설운동장에 5만 리터 규모의 이동식 저수조를 상시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산불 대응용 조립형 담수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형 산불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불은 기후위기 재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은 한 국가와 사회가 대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산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방적 측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진화 방식뿐 아니라 산불로부터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택과 건물 등 근린시설을 위한 실질적 산불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불은 재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낮은 편입니다.
산불의 발생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개 우리와는 떨어진 산속이다 보니 인터넷에서 보는 일부 현장만이 우리가 아는 산불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속 산불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산불은 산림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 안전의 피해까지 지금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불들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불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정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진화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도 개선하는 방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은 곧 정책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전 산불들을 교훈 삼아 다가올 재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푸른 봄을 위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